인제군이 마을 전체를 하나의 휴게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옛 동해안권 관문의 명성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건데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제군은 인제읍 지역을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행정과 교통에 더해 지역을 관광의 중심지로도 만들겠다는 인제군의 계획 미리 살펴봅니다. 인제군의 출산율은 1.43명,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돌봄 서비스와 무상교육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데 현장 직접 다녀왔습니다. 인제읍과 북면의 통합 발전 등 철도 개통에 맞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제군. 인제군이 내세운 지역 종합 발전 전략의 내용과 방향, 최상기 군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이슈를 집중 취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제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제군이 마을 전체를 하나의 휴게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빙어축제 중심지 신남마을 이야기입니다. 한때 강원 동해안 권역으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넘쳐나는 유동인구로 북적거리던 곳이었는데 우회도로 개통으로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제군이 이곳에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속초와 강릉, 동해 등 강부 동부권의 관문 역할을 했던 인제군 남면 신남리. 하지만 2006년 홍천인제 국도 4차선 우회도로가 개통되며 마을을 통과하는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후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까지 뚫리면서 남면 지역 전체 경기 침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실제 고속도로 개통 전후 인근 미시령 터널 통행량을 살펴보면 2015년 500만 대 수준에서 고속도로 개통 당시인 2017년 400만 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60만 대까지 급감했습니다. 인제군이 이런 상황에 반전을 주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인제군은 이곳 신남마을 전체를 하나의 휴게소, 경유지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마을 전체가 주차, 차량 정비, 식당, 숙박 등 여러 기능을 갖춘 6개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마땅한 휴게소가 없는 국도 44호선 구간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을 만들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아두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생태화원, 캠핑 스테이션까지 조성해 신남리를 단순 경유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이 가능한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국도 4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휴게소로 조성하여 지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휴식, 먹거리, 숙박시설을 보완하여 신남리 마을 전체가 편의와 휴식 공간이 되는 신개념 마을 휴게소입니다. 기존 관광 자원인 빙어를 활용한 체험 공간도 함께 조성됩니다.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린공원, 숲속공원도 만들어지고 목욕탕과 도서관, 대규모 주차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지역민 생활환경 개선까지 사업 내용을 확장했습니다. 이처럼 지금껏 없었던 대규모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자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습지를 활용을 해서 그쪽을 관광장으로 좀 활용을 하고 또 마을을 좀 환경 개선이라든가 예주로 지나가시는 분이 이 마을을 볼 때 저 마을에 한번 들려가고 싶다 할 정도로 좀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인제군은 이러한 모든 사업을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약 450억 원. 인제군이 남면, 신남리를 다시 부흥시키는 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인제 지역 행정과 교통 중심지인 인제읍 지역이 관광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린천과 소양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데다 내설악으로 둘러싸인 자연 조건 때문인데요. 네, 인제군이 올해 인제읍을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만드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제읍이 어떻게 탈바꿈할지 이다혜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인제읍의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아미산입니다. 해발 고도는 490m로 수려한 자연 경관에다 숲이 우거져 지난 1990년 인제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인제군이 이 아미산 일대를 인제읍의 핵심 관광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 짚라인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인근에는 인공폭포와 전기차 전용 에코 차박지, 출렁다리 등 즐길 거리도 추가됩니다. 이번 인제읍 종합계획을 통해서 차 한잔 드실 수 있는 카페라든지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즐길 수 있는 체험,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좀 제대로 좀 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자작나무 숲길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제군은 이미 탐방 명소로 알려진 박달고치와 비봉산 또 아미산을 짚라인으로 연결해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도심 속 문화 공간도 확충됩니다. 어린이와 군장병, 지역민을 위한 기적의 도서관이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인근에 인제 출신의 시인인 박인환 작가를 기리기 위한 문학관이 위치해 이 일대가 자연과 문학이 어우러진 경관길로 만들어집니다. 이 밖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를 활용한 실내외 어린이 놀이공간도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해가면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가 돼서 획기적인 인제읍 발전을 가져올 거다. 인제군은 외곽 지역에 분산된 관광객을 인제읍 시가지로 끌어들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 2020년 전국의 합계 출산율은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0.84명이었습니다. 저출산 위기에 인구 소멸까지 지역 중소도시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높은 지역들도 있다고 하죠. 네, 바로 강원도 인제군입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무상교육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컵 쌓기 놀이를 하다 보니 금세 시간이 지나갑니다. 만 6세에서 12세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정부와 인제군,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자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과 후에는 독서와 취미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방학 중에는 교과목 수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공백을 메워주다 보니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지난 2019년 북면 용대리에 첫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가 문을 연 이후 3년 만에 8곳으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명이 정원인데 대기자도 7, 8명씩 생겨 있고 계속 저희가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요. 거의 저학년 친구들이 많으니까 고학년 부모님들도 이용할 수 있게 조금 늘려달라고. 인제군은 돌봄센터 외에도 다양한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지난 2020년 향토장학금 조례를 개정해 성적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교통비나 교복 지원 등 무상교육 정책도 진행 중입니다. 기본 인구는 한 3만 2천, 3천 정도가 되는데요. 군인 인구까지 하면 한 7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부터 보육, 그다음에 어떤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체육문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기반 시설들, 체육공원이라든가 영화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같은 인제군의 노력은 실제 출산율로도 드러납니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제군의 합계 출산율은 1.4명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인구 7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인제군.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실제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인제군은 지난해부터 인제읍과 북면의 통합 발전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면 지역 철도 개통에 맞춰 다양한 정주 여건 시스템을 갖출 계획인데요. 네, 인제군의 이런 시도들이 올해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인제군 전반에 걸친 종합 발전 계획과 전략을 최상기 군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제 보시는 것처럼 인제 시가지나 온통 시가지가 좋아 봐요. 그 이제 인제읍에 사시는 분들이
한 11,000명 정도 되고 북면이라 그래요. 그 원통 그쪽을. 그런데 그게 한 8,000명 정도 살아요. 지금 한 거의 2만 명 이제 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3만 명은 가야 된다. 인근 왜 홍천군 같은 데 보면 홍천읍에 사는 인구가 4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이거는 당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일을 하다 보면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통에 전철역이 생깁니다. 그때가 저는 아주 피크 타임으로 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을 보면 조그마한 거 할 때도 보통 2, 3년이 걸려요.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초점은 역세권이 이제 기차가 통행을 할 때 엄청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변경한다든가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로도 새로 내야 되고 그게 다 된 다음에 하려면 지가가 높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다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전철역이 생기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중교통 시스템까지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만 내면 인제군은 어디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7만 군민이라고 말을 쓰는데 우리 군에 정말로 사람이 7만 명 정도 삽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군부대가 많아요. 네? 그건 좀 어떤 데 가끔 그런 소리를 하는데 공단이 과연 필요한 거냐. 거기 고액 연봉자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문화, 이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4년 동안 죽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장도 만들고 이 센터를 정해서 우리 지역이 원래 넓어요. 그래서 넓어서 센터를 정해서 인제, 원통, 기린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런 뭐 수영장도 만들고 영화관도 만들고 또 어린이 뭐 물놀이 시설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무슨 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공보다도 사실은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지금 이제 농촌 지역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경로당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우리가 그 도시에서 하는 노인문화복지센터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 읍면인데 6개 읍면에 그게 만들어져서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원의 버스도 그래서 이걸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그 문화복지센터에 갈 때 돈 1,000원만 내시면 거기 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일단 건강하게 사시는 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물론 뭐 치매 뭐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군수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